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핵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각면에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은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본에서 크게 주목받는 황당한 제품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와 키시다 총리는 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 발언을 연일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 개정에 말을 아껴오던 키시다 총리가 갑자기 3월 12일 헌법 개정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 여름에 참의원 선거 승리 결의, 개헌, 지금이야말로 완수하지 않으면 키시다 총리는 이번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며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일본에서는 개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총리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여름 참의원 선거도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예상됩니다. 개헌을 하고 이웃나라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헌법 구존이 뭐니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일본이 당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핵을 절대 가지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핵을 일본이 보유한다고 선언한다면 나는 찬성이다. 핵을 가진 나라로부터 지키려면 핵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든가 반론의 의견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는 직접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북방 영토 면세 특구와 경제 특구가 트렌드 들어가 일본의 선전포고 러시아의 초조함을 알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 열도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우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인정을 받아 쿠릴 열도에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최대 20년간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발동 중인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쿠릴 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은 바로 반발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나쁘다고 하는 의견도 드문드문 있는 듯한데 무력 침공을 한 러시아가 문제는 북방 영토에 머물지 않고 홋카이도에도 손을 댈 것이라는 것. 일본 어부를 부당하게 납치 체포, 러시아 어선이 일본 이지에 침입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 무력 침공해 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제국주의 방식이었고 우크라이나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은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 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이 필요. 푸틴 정권이 전복되지 않는 한 일본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핵 공격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핵 전쟁은 언제 핵 전쟁으로 바뀔 것인가? 그때 푸틴은 평연히 핵 버튼을 누른다. 푸틴이 암살되면 즉시 발사인가? 러시아 핵 보복 시스템의 위험한 실태. 푸틴이 노리는 일본 대도시의 이름, 핵미사일 폭격으로 일어나는 너무도 위험한 현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핵공격과 함께 일본 원전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을 비롯해 전쟁의 폭격 위험에 빠진 원전은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폭 예산 감소로 부흥은 신국면으로 지진 11년, 후쿠시마 재생 등이 중심으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후쿠시마 관련 예산은 지진 피해를 입은 직후 예산의 20%도 안 되는 금액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아예 손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원전은 전쟁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미사일 공격 받으면 방사성 물질 뿌려진다. 일본에서는 원전 폭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원전 피해 보고서가 은폐된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4년에 원자로 시설 공격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 발생한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의 영구용 원자로 시설 폭격 사건을 보고 일본 외무성이 재단법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원전이 폭격당하면 최대 1만 8천 명이 급성 피폭으로 사망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지역은 87km 이내로 예측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활용되지 않았고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2011년 아사히 신문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 원전 정책을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일본은 국민들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의 정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언론 플레이에 일본 국민들은 동조하고 있고 자민당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헌까지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 속에 놓인 일본 국민들은 황당한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쉘터의 문이 속속, 이바라키현 유키시는 고향 납세 반내품으로 채용. 일본에서는 핵 공격 대비용 소형 대피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있어서 요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현이나 니가타현 등에서 이미 80건을 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어서 핵쉘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대피소는 주로 폭 약 2m, 길이 약 4m, 높이 약 2m에 약 2톤이 넘는 무게 규모의 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명이 2주 정도 피난할 수 있고 에어컨, 환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외부 공기를 특수 필터로 여과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필터는 이스라엘 제품으로 일본에서는 제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핵 대피소는 한 대에 하나 약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바라키현의 유키시는 고향 납세의 답례품으로 핵 대피소를 채택했습니다. 2,090만엔, 하나 약 2억 원이 조금 넘는 기부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모습으로 핵 공격에 대비하는 것에 앞서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제사회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최근 구입한 방사성 측정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물건들이 필수품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